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앙지검에 출두를 했습니다. 거기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검찰에서는 강요죄나 뇌물죄 이 부분을 추궁하고 입증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 그런 부분에 명쾌하게 또 해명을 해왔고, 또한 실제로 조사에서 이론도 허점에 들어간 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당당하게 조사를 받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검찰 조사는 정말 공정하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춰가면서 공정하게 실제로 규명해가지고 박 전 대통령이 억울함이 있다면 억울함을 밝혀주고 엮였다면 엮인 부분을 밝혀주고, 정말로 또 법에 입각해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어떻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국민 앞에 공정하게 밝혀서 명쾌하게 수사를 종결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힘은 논리가 아니고 법에 입각해서 이번에 이 탄핵 사태 이런 것은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두고두고 역사에 기록돼 가지고 후손들이 보고 파헤치고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정말 분명하게 제대로 수사를 해줬으면 하고 그런 바람입니다. 여러분, 우종창 기자 압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을 형사고발을 했죠. 근데 이제 이분 말씀 뭐냐? 탄핵 심판을 하려면 법률 몇 조 위반, 헌법 몇 조 위반 이렇게 명확하게 하고 탄핵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번 탄핵 선고문에는 그런 게 전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된 거 아니면은 검찰에서 수사했던 수사 기록에 입각해 가지고 최순실이 사익을 취하려는데 박 대통령이 지원했다 뭐 이와 같이 해 가지고 탄핵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탄핵 심판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하고 형사고발한 것 같은데요. 거기에 이어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할 예정인가 봅니다. 그래서 여러 시민들이 동참한 가운데 할 예정인가 봐요. 아마 같이 동참하는 방법은 따로 공지를 하려는가 봅니다. 전에 올려드린 내용에 그런 내용 잠깐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원래 이 재판관들이 상당히 많이 고소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법을 위반했다, 편파 진행을 했다, 위법 진행을 했다 이래 가지고 재판관을 직접 형사 고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고소하는 경우가. 이제 상고하고 이런 것은 기본 이제 그 판결이 마땅치 않다 해가지고 하는 거고, 아예 재판관이 잘못했다 이래가지고 고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헌법재판관 이 형사고소도 이제 거기에 해당하지 않겠냐 이렇게 봐지는 거죠. 헌법재판관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또 재심의 길 이런 부분 또 언급을 좀 해드렸는데, 이 재심도 그렇죠. 현재 최순실 공판이라든가 또 박근혜 대통령 현재 수사 이런 부분에서 또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렇게 밝혀져 버리면 당연히 재심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8명 형사고발해서 거기서 또 문제가 드러나면 역시 이도 재심권이 되고, 재심의 길은 의외로 여러 길로 열려 있다 이런 것이고요. 다만 탄핵이란 것은 정치적인 힘의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깨끗하다고 해서 재심이 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러나 다음 대통령이 또 누가 뽑히냐에 따라서 재심이 될 수도 있고, 또 국내 여론이 바뀜으로써 재심할 수도 있고, 큰 다른 변수가 일어남으로써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길은 열려 있는 거죠. 남북관계 변수가 있어도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여러 변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와 같이 되지는 않지만 나중에 그런 길이 열려 있어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그러나 법조인들이
살펴봐야 할 대목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는가 이 정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김진태 의원이 지금 경선에 나가 있죠. 자유한국당. 이번에 자유한국당 경선 룰이 중간에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대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기자회견 했는가 본데요. 근데 처음에 자유한국당의 특례 규정이 있었죠. 그렇게 중간에 누군가 출마를 해도 유력하다 하면은 당에서 받아준다는 게 특례 규정입니다. 중간에.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항의로 바뀌었는데요. 없어졌는데, 그런 이제 한교안 대행한테 길을 열어준 게 아니었나 이런 거 있죠. 근데 한교안 대행이 출마를 않는다고 접어버렸기 때문에 그건 없는 일로 됐고요. 사실 한교안 대행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고 또 대안이 없다 이렇게 하고 한교안 대행을 다 이게 받아들이고 출마를 했으면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러나 원래 이 정치, 특히 대통령하고 이런 경우는 역동적이고 험난한 길이기 때문에 조용하고 또 공무원 생활 오래 한 분들은 대통령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원래 감당이 잘 안 돼요. 특히나 성격이 조용하면 더합니다. 정치는 험난한 가시밭 길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대통령 할 사람은 때로는 고집스럽고 때로는 포용력이 있고 때로는 저 들소처럼 돌진도 하고 그래야 되는 자리거든요. 역대로 공무원 출신 대통령이 잘 없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원래 지금 자유한국당 이 룰이 대체로 합동연설에 이렇게 쭉 짜여 있었는데 이걸 TV 토론으로 아마 대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다 이런 인상을 지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반발이 또 있었는데 아마 김진태 의원이 받아들이려 한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는 어떤 의도로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지 등등 여러분 생각이면 거의 다 알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이야기할 바가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어떤 룰로 하든지 거기서 경선 후보 통과해가지고 대통령 후보가 돼야죠. 그 정도 뚫고 못 나간다면 또 어려운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김진태 의원도 흔쾌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어떤 장애가 있어도 뚫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어떻게 됐든 이번에 뽑히는 대통령은 그렇게 큰 힘을 쓰지 못하지 않겠냐 싶어요. 또 얼마 하면 금방 개헌하자 이런 소리 나올 테니까요. 이제 그건 그렇고요. 이제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거 봐도 그렇고 또 탄핵 전국 끝이기 때문에 그 분위기 여러분이 잘 느낄 겁니다. 야권이 정말 강합니다. 다른 대선에 비해서 야권이 이 정도 강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워낙에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야당 쪽이 우세하고 강하다 보니까 그렇게 특별하게 단일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주문이나 그런 욕구가 다른 대선보다는 좀 적지 않겠냐 이렇게 싶어요. 그러다 보면은 복수 후보들이 대선 끝까지 완주하는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야당은 뒤에 가서는 단일화 해버릴 것이다 이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해놔야 되겠죠. 다른 때보다는 각 당이 각자 후보를 내가지고 완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되어 있다. 이렇게 보긴 봅니다. 예전에 야권에서는 조금 불리하거나 야가다 싶으면 반드시 단일화를 해버려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절대 안 한다 해도 결국은 다 단일화한 거 보셨죠? 단일화를 하는데 이번에는 굳이 단일화를 안 해도 된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싶어요. 워낙 강하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당 저당 후보들이 계속 완주할 수 있는 분위기라는 거죠. 야가든 강하든. 또 사실 후보로 나오면은 불리하든 강하든 완주를 하는 데 의미가 있죠. 좀 불리하다가 쑥 들어가 버리고 그러면은 그것도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선 그럴 것 같고
그건 그렇고요. 근데 또 우파들이 진행됨에 따라서 위기를 느끼고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똘똘 뭉치는 경우가 생긴다 이거예요. 우파 후보가 누가 되었든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간에 우파 후보로 뽑힌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 이래 가지고 포기해버리고 실망해버리면은 그렇게 되면은 깨지는 거죠. 그러나 이때는 이 시점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똘똘 뭉치고 좀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내 기필코 이번에는 투표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또 달라지겠죠. 전에 새누리당 도장 먹튀 이래가지고 그때 많은 사람 실망해가지고 투표 안 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참패했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이제 다수당을 잃고 결국 탄핵에까지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때 만약에 그때라도 모두 나가서 그냥 싫든 좋든 다 투표했으면은 절대 다수당 지위를 안 잃었겠죠. 다수당 지위를 새누리당이 안 잃었다면은 오늘날 탄핵 사태가 또 있었겠습니까? 그때가 큰 사건이었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걸 거울 삼아서 또 우파들이 이번에는 아마 또 대거 동참 안 하겠나 싶은데요. 아무튼 저 우파들이 20대에서부터 뭐 100살까지 이번 선거만큼은 절대로 내가 기권 안 하리라 하고는 몽땅 나가다 보면 투표율이 60%, 70%, 80%를 넘어서 90%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또 절대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파들이 마음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해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야권이 절대적으로 강하니까 승산은 야권에 있다. 우리가 상식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지고 재판관을 직접 형사 고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고소하는 경우가. 이제 상고하고 이런 것은 기본 이제 그 판결이 마땅치 않다 해가지고 하는 거고 아예 재판관이 잘못했다 이래가지고 고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헌법재판관 이 형사고소도 이제 거기에 해당하지 않겠냐 이렇게 봐지는 거죠. 헌법재판관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또 재심의 길 이런 부분 또 언급을 좀 해드렸는데 이 재심도 그렇죠. 현재 최순실 공판이라든가 또 박근혜 대통령 현재 수사 이런 부분에서 또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렇게 밝혀져 버리면 당연히 재심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8명 형사고발해서 거기서 또 문제가 드러나면 역시 이도 재심권이 되고 재심의 길은 의외로 여러 길로 열려 있다. 이런 것이고요. 다만 탄핵이란 것은 정치적인 힘의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깨끗하다고 해서 재심이 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러나 다음 대통령이 또 누가 뽑히냐에 따라서 재심이 될 수도 있고 또 국내 여론이 바뀜으로써 재심할 수도 있고 큰 다른 변수가 일어남으로써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길은 열려 있는 거죠. 남북관계 변수가 있어도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여러 변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와 같이 되지는 않지만 나중에 그런 길이 열려 있어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그러나 법조인들이 살펴봐야 할 대목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는가 이 정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김진태 의원이 지금 경선에 나가 있죠. 자유한국당. 이번에 자유한국당 경선 룰이 중간에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대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기자회견 했는가 본데요. 근데 처음에 자유한국당의 특례 규정이 있었죠. 그렇게 중간에 누군가 출마를 해도 유력하다 하면은 당에서 받아준다는 게 특례 규정입니다. 중간에.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항의로 바뀌었는데요. 없어졌는데, 그건 이제 한교안 대행한테 길을 열어준 게 아니었나 이런 거 있죠. 근데 한교안 대행이 출마를 않는다고 접어버렸기 때문에 그건 없는 일로 됐고요. 사실 한교안 대행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고 또 대안이 없다 이렇게 하고 한계와 대응을 다 이렇게 보긴 봅니다. 예전에 야권에서는 조금 불리하거나 야하다 싶으면 반드시 단일화를 해버려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절대 안 한다 해도 결국은 다 단일화한 거 보셨죠? 단일화를 하는데 이번에는 굳이 단일화를 안 해도 된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싶어요. 워낙 강하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 당 저당 후보들이 계속 완주할 수 있는 분위기라는 거죠. 약하든 강하든. 또 사실 후보로 나오면은 불리하든 강하든 완주를 하는 데 의미가 있죠. 좀 불리하다가 쑥 들어가 버리고 그러면은 그것도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선 그럴 것 같고, 그건 그렇고요. 근데 또 우파들이 진행됨에 따라서 위기를 느끼고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똘똘 뭉치는 경우가 생긴다 이거예요. 우파 후보가 누가 되었든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간에 우파 후보로 뽑힌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 이래 가지고 포기해버리고 실망해버리면은 그렇게 되면은 깨지는 거죠. 그러나 이때는 이 시점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똘똘 뭉치고 좀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내 기필코 이번에는 투표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또 달라지겠죠. 전에 새누리당 도장 먹튀 이래가지고 그때 많은 사람 실망해가지고 투표 안 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참패했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이제 다수당을 잃고 결국 탄핵에까지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때 만약에 그때라도 모두 나가서 그냥 싫든 좋든 다 투표했으면은 절대 다수당 지위를 안 잃었겠죠. 다수당 지위를 새누리당이 안 잃었다면은 오늘날 탄핵 사태가 또 있었겠습니까? 그때가 큰 사건이었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걸 거울 삼아서 또 우파들이 이번에는 아마 또 대거 동참 안 하겠나 싶은데요. 아무튼 저 우파들이 20대에서부터 뭐 100살까지 이번 선거만큼은 절대로 내가 기권 안 하리라 하고는 몽땅 나가다 보면 투표율이 60%, 70%, 80%를 넘어서 90%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또 절대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파들이 마음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해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야권이 절대적으로 강하니까 승산은 야권에 있다. 우리가 상식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게 돼버리는 것이죠. 사실 한교안 대행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고 또 대안이 없다. 이렇게 하고 한교안 대행을 다 이게 받아들이고 출마를 했으면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러나 원래 이 정치, 특히 대통령하고 이런 경우는 역동적이고 험난한 길이기 때문에 조용하고 또 공무원 생활 오래 한 분들은 대통령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원래 감당이 잘 안 돼요. 특히나 성격이 조용하면 더합니다. 정치는 험난한 가시발 길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대통령 할 사람은 때로는 고집스럽고 때로는 포용력이 있고 때로는 저 들소처럼 돌진도 하고 그래야 되는 자리거든요. 역대로 공무원 출신 대통령이 잘 없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원래 지금 자유한국당 이 룰이 대체로 합동연설에 이렇게 쭉 짜여 있었는데 이걸 TV 토론으로 아마 대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다 이런 인상을 지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반발이 또 있었는데 아마 김진태 의원이 받아들이려 한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는 어떤 의도로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지 등등 여러분 생각이면 거의 다 알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이야기할 바가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어떤 룰로 하든지 거기서 경선 후보 통과해가지고 대통령 후보가 돼야죠. 그 정도 뚫고 못 나간다면 또 어려운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김진태 의원도 흔쾌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어떤 장애가 있어도 뚫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어떻게 됐든 이번에 뽑히는 대통령은 그렇게 큰 힘을 쓰지 못하지 않겠냐 싶어요. 또 얼마 하면 금방 개헌하자 이런 소리 나올 테니까요. 이제 그건 그렇고요. 이제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거 봐도 그렇고 또 탄핵 전국 끝이기 때문에 그 분위기 여러분이 잘 느낄 겁니다. 야권이 정말 강합니다. 다른 대선에 비해서 야권이 이 정도 강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워낙에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야당 쪽이 우세하고 강하다 보니까 그렇게 특별하게 단일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주문이나 그런 욕구가 다른 대선보다는 좀 적지 않겠냐 이렇게 싶어요. 그러다 보면은 복수 후보들이 대선 끝까지 완주하는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야당은 뒤에 가서는 단일화 해버릴 것이다 이 정도로